의문사와 관계부사는 독해 한 문제당 평균 두세 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즉각 구별하여 해석하는 능력은 문제당 1분 20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독해 시험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둘을 직감적으로 순식간에 해석해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법사항은 해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 다룰 것이니 문법 공부가 필요하시면 채널에 조만간 문법 영상을 올릴 테니 문법 영상을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챕터는 1부의 회열과 회원에 이어 2부로서 why와 how를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로 why에 대해 the reason why가 나온 경우 모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뭐뭐 니은으로 해석이 되어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the reason why는 뭐뭐한 이유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why만 나올 경우 모두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므로 간단히 why절의 최소 동사를 보고 감각적으로 의문사로 해석되면 의문사로 해석을 하고 뭐뭐한 이유로 해석되면 뭐뭐한 이유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경우 원하는 해석으로 하면 됩니다. 즉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행사가 없는 경우 의문사인가 관계부사인가 구별을 두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구별은 언어학자들이나 필요하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니 구별을 하라고 애쓰지 마세요. 굳이 말씀드리면 여러 학파가 각기 다른 언어학적 주장을 하고 있어 정답을 필요로 하는 시험에는 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도 논란 중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수능시험 같은 공식 시험에서는 정답이 없는 이 구별 문제를 출제할 수 없으며 학교 시험에도 거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어 두 가지로 모두 해석되는 경우 이게 의문사냐 관계부사냐로 머리 싸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의문사로 해석했으면 의문사로 뭐뭐 니은으로 해석을 했으면 관계부사로 보고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why가 더 리즌 없이 단독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의문사로 왜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관계부사로 뭐뭐한 이유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why절을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이 길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동사를 보고 직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reject는 거절하다 또는 거부하다의 뜻이죠. 그러면 관계부사와 의문사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관계부사로 해석하면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말이 되구만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실전 시험에서는 이걸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의문사로 해석하면 왜 거절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의문사로는 그녀는 그 제안을 왜 거절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다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아무거나 여러분 취향대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해라.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더 리즌은 why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은 한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뭐뭐한 이유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해석해보면 일단 participate in, take part in과 같은 뜻으로서 뭐뭐에 참가하다 또는 참여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단어장을 보고 공부하는 것도 나름대로 얻는 것은 있지만 노력에 비해 얻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면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문장 중에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해석해보면 나에게 말해라.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reason why가 나오면은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how를 들어가야 하는데 먼저 기본을 잡아보겠습니다. 의문사 how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따라 시장에 가보셨죠? 시장은 물건 흥정하는 재미가 있어 인간 냄새가 물씬 풍겨 정겹죠? 엄마가 물건 사실 때 뭘 하시던가요?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또는 아주머니 이거 얼마나 해요?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how의 두 가지 뜻은 아주머니 이거 얼마나 하우, 다음 아주머니 이거 어떻게 하우, 이처럼 암기두세요.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뜻을 알고 있다 해도 막상 실전에서 의문사 how가 나오면 한참을 생각하거나
한 가지로 해석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해석해보면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얼마나로 해석이 되고 어떨 때 어떻게로 해석되는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가끔 보시죠? 드라마 보면 형부들이 처제에게 용돈을 잘 주죠. 용돈 하면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상황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졌다면 중요한 번개 해석 비책을 익혔습니다. 의문사 하우는 얼마나와 어떻게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의문사 하우가 형부와 함께 쓸 경우 형부 용돈 얼마나가 되겠죠. 다음 하우가 단독으로 쓸 경우 즉 형부가 없을 경우 용돈은 어떻게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해석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줄 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하우의 뜻이 직관적으로 나오는가 봐보겠습니다.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우 형부 용돈 얼마나가 되겠죠. 다음 하우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형부가 없네요. 형부 없으면 어떻게가 되겠습니다. 하우 형부 얼마나 하우 단독 어떻게 직관적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은 당신은 뉴욕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가 되겠고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은 뉴욕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하우 형부 용돈 얼마나 하우가 단독으로 용돈은 어떻게 다음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우 형부가 나오면은 의문사로 얼마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우가 나오지 않고 문장 중에 더 웨이가 나오고 절이 나오면은 이 절은 관계부사 하우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는 모든 관계사는 니은으로 해석된다겠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우가 단독으로 나왔을 경우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 이하를 모두 해석해보고 하우 뜻이 뭔가를 알아보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최소 동사를 보고 어떻게로 해석되면 어떻게로 해석하면 되고 어쩌는 방법으로 해석되면 어쩌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우 역시 단독으로 쓸 경우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말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라. 역시 두 가지 모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관계사와 관련되어 문법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하우입니다. 그래서 잠깐 중요하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는 선행사 뭘까요? 어쩌는 방법이니까 the way가 되겠죠. 이 the way와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불가 이렇게 적을까요? 그래서 the way를 생략하고 how만 쓰든지 how를 생략하고 the way만을 써야 됩니다. 금방 알 것 같은데 또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좀 복잡하게 들어가죠. 어렵죠? 자 따라합시다. how 어렵다. 이처럼 암기를 해주세요.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시험에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겁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써야 된다. 이 특별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어렵다고 암기해주세요. 이렇게 암기해두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how 어렵다. We must figure out. figure out 뜻은 무엇을 해결하다입니다. 다음에 해석하려 했더니 how가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부정사가 곧바로 나오죠.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구문입니다. 이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 구문은 뭐뭐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 where to live 어디서 살아야 할지 이런 형식으로요. 그럼 how to solve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말이 되겠죠. 다음 complex는 복잡한 또는 복합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한다.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는 풀어야 할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문장 핸들 뜻이 뭐죠? 자동차 운전대에 있는 핸들입니다. 핸들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다루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장 자체가 틀렸죠. the way를 생략하고 how만 쓰든지 how를 생략하고 the way만 쓰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썼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how가 없고 the way만 있다고 했을 때 the way 다음에 절이 나왔죠.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어쩌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the way가 없고 how만 나왔을 경우에는 의문사로 단독으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가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로 어떻게나 또는 관계부사로 어쩌는 방법이 되겠죠. how가 생략되고 the way만 있다는 가정하에 나는 어쩌는 방법을 좋아한다 또는 어쩌는 방법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또는 해결하는 방법이 마음에 든다 이처럼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the way가 생략되고 how만 있을 경우 동사를 살짝 봐야 되겠죠. 핸들이죠. 나는 방법이 마음에 든다. 어떻게 그녀가 다루는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 그럼 어쩌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어쩌는 방법이 마음에 든다.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과학은 설명한다. How nature works. how가 단독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의문사로 어떻게와 얼마나 중에 뭐가 되겠어요? 혼자 쓰였죠? 단독으로 쓰였죠? 어떻게가 되겠죠? 두 번째, 관계부사를 보고 어쩌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동사를 얼른 봐야겠습니다. 작동하다.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말이 되죠? 과학은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것 하나가 되면은 그걸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해석을 하면 과학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한다. 또는 과학은 자연이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독해 연습이 아니라 해석 연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학생들이 독해 비법만으로 점수가 오를 거라 기대를 하고 독해 요령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등급이 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빈도수가 약한 단어는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의의는 알면 모르는 것보다 좋을 뿐이며 점수에 결정적인 차이를 주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노력입니다. 의의는 기본 단어와 핵심 단어를 암기하는 데 힘을 쏟고 문법에 있어서는 문법을 위한 문법은 과감히 버리고 도움이 되는 문법은 필수로 익혀야 합니다. 문법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독해 문제의 해석에 문법이 숨어 있는 것이므로 문법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 연습에 집중하고 덤으로 독해 요령을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노력만큼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 화면 아래 설명란의 더보기나 고정 댓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정예 실시간 1:1 방식의 온라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은 오프라인 학원 수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학생 대상으로 공부 습관부터 전반적 성적 관리까지 총체적 지도를 하는 전과목 프리미엄 관리반도 별도로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